의견은 아닌데, 예, 그냥 제가 지금 뭐 챕터부터 7챕터까지 이렇게 쭉 읽으면서 사실은 전반적인 내용에 공감이 좀 안 돼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들과 관련된 게, 예,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너무 지금 나와 있는 현상들을 좀 이렇게 논리에 비약적으로 카테고라이징을 하시는 듯한 느낌이라, 과연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대로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아니면 생태계, 플랫폼 생태계를 관리 운영하면 예. 과연 성공적인 어떤 성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칙인가에 대한 부분이 사실 조금 와닿지가 않다 보니까 어떤 여기에 대한 뭐 더하고 빼고의 의견들이 좀 안 생기는 것 같은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10대 원칙이 예. 플랫폼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원칙들 중에 정말 코어에 해당한다고 보시는지, 저는 그게 의견이 조금 궁금합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책을 보지 않고 그냥 이거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했던 건데,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안 되겠다. 그냥 어디에 이렇게 몇 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면 그거는 좀 받아들이고, 이게 너무 정리가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이야기가 너무 총론에 저기가 돼가지고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확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정도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 정도의 내용은 다 아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지금 이 10대 원칙도 제가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냥 말씀을 드린 게 이건 이런 얘기인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린 거고, 이걸 보다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나라의 플랫폼 정말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김진영, 정지훈, 그다음에 박성혁 뭐 이래가지고 그분들이 쓴 책이 있어요. 플랫폼을 말하다라고 하는, 2014년에 나온. 근데 플랫폼을 말하다라고 하는 그걸 보면 전부 사례로 나와 있는데 그 책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김 대표님 말씀대로 저도 피부에 확 와닿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내일 모레면 끝나니까 어떻게든 마무리든 하고. 근데 여기 10대 원칙에 대한 부분은 아무튼 그 중에서 정리하려고 많이 애쓴 것 같은 느낌이 나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책에 대한 것보다 김지정 대표는 항상 버티컬 플랫폼을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할 일은 넓히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좁고 깊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한 KPI를 정확하게 정의하시고 그거에 대한 스텝을 밟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이거 가볍고 빠르게 한다는 건 기본적인 어디서나 다 쓰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게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아마 보신 분들 다 똑같은 생각 하셨을 거예요. 이거 여기서 도대체 어떤 코어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뭐 이런.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쓰신 분들의 저기를 보고, 여기 제가 여기를 좀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 시간이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이 얘기는 꼭 하나, 디지털 플랫폼은 독점이 아니면 이익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같은 포탈을 두고서 서로 협의를 해서, 야 너희는 60 갖고 나는 40 가질게. 아니면 너희 이거 할 때 너희는 100이라고 쓰고 나는 120이라고 할게. 이렇게 협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거는 이 승자승 위너스 테이크즈 올처럼 이게 디지털 플랫폼은 완전히 독식이 아니면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담합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게 디지털 플랫폼 담합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지금 법에서는 디지털세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담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독점 금지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이제 변호사분들은 이렇게 해야 먹고 사시겠지만, 독점 금지? 내가 독점 금지 하고 싶지 않은데 모든 고객이 다 내 것만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1,000억을 쏟아부어 가지고 고객을
100%를 다 확보했을 때 이게 과연 이게 독점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내가 네이버가 검색이 100%면 한 다음한테 한 30% 나눠줘야 되나요? 뭐, 그 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의문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오늘 그 토픽 중에 그 독점에 대한 얘기를 저도 조금 예, 예. 하고 싶었는데, 그 제가 아는 지인 중에 그 카카오 택시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택시 서비스를 하다가 이제 카카오 택시가 나오면서 문을 닫은 회사의 그 대표를 알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만약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니면 뭐 관련되신 분들도 이제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한다고 했을 때,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버티칼로 뭐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큰 기업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 그 뭐 자본력이나 기술력, 인력 이런 걸 가지고 들어오면 사실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지금 공정이나 이제 이런 데서 대기업에 대해서 뭐 이렇게 조사 같은 것도 벌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뭔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제재 아니면 뭐 꼭 제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뭐 그런 좀 통제 같은 것들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고, 근데 고객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깔려진 앱 하나에서 이렇게 쓰는 게 훨씬 편하죠. 그러니까 뭐 고객 입장에서는 I don't care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뭐 스타트업 그런 생태계 이런 거를 고려한다면 공정이나 뭐 이런 데서 좀 규제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뭐 담합과는 좀 별개인 것 같아요. 담합은 사실은 좀 약간은 좀 전통적인 그런 규제를 그냥 거기서 바로 접목을 시킨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런 디지털 경제에서는 조금 안 맞는 거 아닌가? 뭐 이제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공정 경쟁에 대한 말씀이네요. 네, 그건 맞습니다. 일리가 있으신 얘기입니다.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큰 기업들이 그렇지 못한 기업들의 영역까지 들어가서 하는 것은 공정 경쟁에 대한 부분에 위배된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고요. 저는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지금 제가 사회사를 그만둘 때 98개의 자회사가 있었는데요. 문어발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서 문어발이 아니고 스타트업들에 대한 엑시트를 도와주고 그들의 DNA를 카카오에다가 받고 그다음에 그들이 일할 수 있는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 작은 기업들이 엑시트를 하려면은 상장을 하든가 어딘가 M&A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큰 기업들이 인수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자기가 사업 영역에 들어가서 그들을 밟아버리기 때문에 저는 인수합병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좋게 봤는데 이건 이제 문어발이라고 표현을 하더라. 그런데 또 다른 의견은 뭐냐면 자기가 사업을 해야 될 것들을 그런 자그마한 회사들을 흡수해가지고 여기 책에 보면은 킬존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잘하는 짓이죠. 이렇게 크기 전에 잡아가지고 싹 그냥 씨앗을 말려버리는. 그래서 그런 식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네이버나 카카오는 그렇게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억울한 면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혹시 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컨피덴셜한 얘기이기도 해서 이게 그냥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뭐 정책을 다루는 분들이 패러다임을 어디다 두고 기업들을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긴 한데, 기존 대기업들을 보는 형태에서 IT 기업들이나 이제 디지털 기반의 사업체들을 보다 보니까 지금 같은 방식의 규제들과 같은 방식의 정책들을 자꾸만 여기다 억지스럽게 좀 넣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 것 같고, 뭐 기업들 자체가 어차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게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만 가지 않고 뭐 형태가 담합이 아니더라도 공정하지 못한 경쟁을 통해서
독점적으로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어떤 결과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규제나 보완 조치들은 반드시 필요하긴 한데 다만 그게 적합하게 나오려면 시장이 어느 정도로 좀 무르익을 시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M&A 같은 것들이 사실은 기존 기업들은 제가 삼성이랑 이제 그 삼성의 아이튠즈 모델을 가지고 서비스를 같이 했었던 벤처 기업에서 이제 첫 창업하기 전에 20대 때 일을 하면서 이제 그쪽 사업 총괄팀장을 맡으면서 이제 삼성 계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듣는 내용들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나아지셨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좋은 기업들을 자기들이 투자를 하고 인수합병을 하고 싶어도 국내 정서상 큰 기업이 M&A를 해서 그걸 가지고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의 네. 패러다임 만들려고 해도 어렵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스타트업 쪽에서는 사실은 M&A를 통해서 기업이 성장을 하고 또 작은 기업들도 더 큰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과정 중에 이제 네이버나 다음이 가는 어떻게 보면 선도적인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끌고 나가시는 거고 이게 어느 정도로 시장에서 이제 교수님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손정희 회장이 얘기하는 양질 전환의 어떤 것들이 나오려면 아직은 시장이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는데 이게 시장이 자리를 잡아 나가기 전에 너무 규제나 정책 수립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앞서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시장 이해도 조차도 없으신 상태가 아닌가 약간 그런 우려들이 스타트업들이랑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좀 이렇게 정책이나 이런 규제들에 대해서 답답한 부분들이기는 하더라고요. 우리 저기 구태현 변호사가 규제 개혁당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니까 한번 믿어보죠. 뭐. 아무튼 저도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잣대로다 계속 들어오니까 엑시트를 하고 싶어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못 하고 있는 것들이 참 너무 아쉽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제가 그 두 회사들의 C레벨의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뭔가 새로운 사업을 국내에서 전개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업을 M&A를 하려고 하면 첫 번째 묻는 게 사실은 이거 잘 되겠어?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해서 욕먹는 거 아니야? 뭐 요거부터 먼저 점검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예전에 네이버가 부동산 그 2014년에 부동산 잘못 건드렸다가 1,200억이 날라갔습니다. 날라갔다라기보다는 상생 자금으로 냈죠. 아무튼 근데 고리를 뜯긴 거죠. 굉장히 큰 코스트를 지불했습니다. 그건 뭐 국회도 난리가 나고. 근데 사실은 그들은 그걸 잘 몰랐던 거고요. 지금도 무엇인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점검하는 게 이거 해가지고 욕먹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점검 대상입니다. 그게 1순위고요. 우리는 보통 이거 해야지 얼마나 벌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그 다음 시간에 같이 논의하고 싶은 거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논의하고 싶은 거 한 가지씩 주제를 여러분들 입장에서의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 저기 특원 학생한테 한 줄씩 메일로 주시면 이 친구가 이걸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쭉 전부 딜리버리 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얘기를 주로 하고 그리고 시간이 좀 나오면 제가 그 과거에 가지고 있던 플랫폼 자료들을 이렇게 남는 것 중에서 한두 개 정도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회가 되면 한번 맥주라도 한잔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너무 떠들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같이 좀 이야기 나누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연휴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